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립니다. 왕자의 무도회가 열리는 날 신데렐라는 요정의 도움을 받아 아름답게 변하게 되죠. 유리구두를 신고 무도회를 간 신데렐라는 12시가 가까워져서 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옵니다. 너무 급했던 나머지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왕자는 구두의 주인공 신데렐라를 찾아냅니다.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던 왕자와 신데렐라는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항상 구박을 받고 살던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을 하면서 인생 역전 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아마도 그건 유리구두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노력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구박을 받던 시간을 버티면서 참고 이겨내면서 보냈기에 왕자의 무도회에 아름답게 변신을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죠. 신데렐라가 왕자와 만날 수 있었던 건 유리구두의 영향이 크다?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버티고 버텼던,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신데렐라의 의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흔히들 하는 성격검사가 있죠. 성격검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바로 MBTI입니다. MBTI를 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2번 받아봤는데요. 그때 당시의 문항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는 편이다 처럼 말이죠. 디테일한 문항에 우리는 척도를 매깁니다. 그렇지 않다부터 그렇다까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문항을 풀다 보면 어느새 내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MBTI 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처음에 이 검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사소한 질문을 모아서 과연 내 성격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부터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었죠. 시험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즉흥적이지 않은 성격이라는 뜻이고 체계적인 S 유형으로 이어지겠죠.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였지만 저는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노력을 해나가야지 결국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100개의 사소한 문항을 풀어보면 내 성격을 알 수 있는 MBTI처럼 말입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유리천장이란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은 의미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계급 차이 같은 뜻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땐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적이 있는데 저기까지 내가 노력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땐 정말 저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일 뿐 한편으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근래 뉴스를 장식하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소식을 접하면서 유리천장이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좌절을 하고 말았어요. 공중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지는 게 유리인데 이건 엄청나게 강한 유리구나. 도저히 깰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 유리천장을 과연 우리는 뚫을 수 있을까요? 희망을 잃었던 저는 요즘 투명한 천장에 금이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벽도 버틸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덕분인데요. 2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장소, 광화문 광장에 모여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하고 있죠. 애초에 유리는 강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쉽게 깨지는 유리는 유리멘탈과 같은 경우에 사용됐죠. 유리멘탈은 쉽게 멘탈이 깨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까요. 그런 단어가 언제부터 강력한 이미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단어를 만든 그 순간이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길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노래인데요. 신데렐라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인진 모르지만 밝아질 그날을 위해서 버티고 또 버텼죠. 그리고 왕자의 무도회 날이 왔습니다.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요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신데렐라는 왕자의 청혼을 받은 여자가 된 겁니다.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콩쥐팥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쥐도 나중에 세자와 혼인을 하게 되죠.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알아왔던 동화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가르쳤습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잊었을 뿐이죠.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만들고 스스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잃어버린 공평함을 찾기 위해서 유리천장은 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유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단어가 되길 바랄게요. 한번 금이 간 유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